네, 주가 지수가 3,000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런 현상 그리고 앞으로 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. 도움 말씀 위해서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부장을 맡고 계시는 최석원 부부장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. 부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상당히 요 근래에 들어서는 가장 좋은 반등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일단은 좀 다행이죠. 네. 그렇죠. 요 며칠 좀 나아져서 그렇지 사실 지난 한 3, 4주간에 걸쳐서는 굉장히 많이 이 투자자들 분들께서 어려워하셨던 네. 것 같고 특히나 지수도 하락폭이 컸지만 그 개별 종목으로 보면 워낙 하락폭이 컸던 것들이 있어서 반대 매매들도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.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좀 나아진다는 점에서 분명하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이번 참에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어떤 어찌 보면 조정의 이유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조정의 이유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물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올해 이제 말 되면은 내려가기 시작할 거다.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시각이 후퇴했죠.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에 좀 집중도가 높다든지 또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추가로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다양한 요인들을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반등한 거는 당연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다행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. 네,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오늘 시장은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글로벌 환경들은 좀 변동성이 많거든요. 특히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예,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요. 그러니까 당초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좀 더 높아지겠다. 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과거와 달리 생산 차질을 빚었잖아요. 예, 그리고 한편으로는 물류 쪽에 있어서의 차질도 빚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두 가지가 더해졌다고 봅니다. 이제 첫 번째는 돈을 워낙 많이 줬어요. 그렇죠. 예. 보통의 경우 금리만 인하하면 그것만으로 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. 뭐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바로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 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줬잖아요, 돈을. 그 준 돈의 규모가 이전에 이제 올리버 브랑샤 같은 그런 경제학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걸 준 걸로 계산을 해보면 아웃풋 갭이라는 게 플러스로 확 넘어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쓰기만 한다면 안 쓰면 모르지만 쓰기만 한다면 이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요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러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그린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서 사실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작년부터도 그런 얘기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보면 각국이 다 스케줄을 놓고 모든 거를 청정 에너지화 시키려고 한단 그렇죠. 말이죠. 이제 그럴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. 또 한편으로는 기존 화석 연료들을 이게 더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급이 그렇게 꼬이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 네.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제 일단락이 되고 어찌 보면은 두 차례에 걸친 이 기저효과일 텐데 내년도 중반쯤은 돼야 물가가 좀 안정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관건은 결국은 통화당국들이 이걸 잘 매니지해서 적정한 수준 내에 통제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확신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불확실하다. 이거 통제 못할 거다.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좀 한번 사단이 날 거다.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불안감들이 상존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우리 부장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. 혹시 우리 경훈 앵커님 어심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? 어심이요? 모르시죠? 네네. 네.
어차피 뭔가요? 시장 방향은 미국이 결정한다. 제가 아, 지어낸 말입니다. 어심이군요. 네, 예. 어심이. 네. 자,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.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그리고 11월 달에 FOMC 과연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 것인가.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원장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이제 이제는 이 비정상적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돌아가야 되는 시점인 거는 맞고 네. 그 부분을 적절하게 되돌아가 주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됐든 뭐 이 예산 그 가정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사회보장 예산 관련된 부분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화당의 반대가 심하긴 심할 거예요.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공화당이 사실은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단 말이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적절하게 좀 줄어든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테이퍼링이 또 중요한데 테이퍼링이 이제는 안 하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예. 안 하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울 거예요. 예.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150억 달러 정도씩 줄여서 내년 6월까지 이거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네. 그 다음번에 관건은 이게 경제가 뭐 계속 좋아지게 되면 지금 연준 위원들이 딱 반반으로 갈렸잖아요. 반은 내년 말부터 금리 인상할 거다. 반은 후년부터 할 거다. 이렇게 네. 갈라지는데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겠죠. 일단 제가 보기에 테이퍼링은 당연히 시작해야 되고 안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거다 시장에 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테이퍼링은 일단 시장 충격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,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최근에 약간 좀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또 네. 대만을 둘러싸고 약간 잡음이 좀 나오기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이게 네. 사실은 뭐 미중 갈등이 시작된 거는 오래됐죠. 오래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상당히 상수로 생각하고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늘 같이 가는 거다. 그래서 시장은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죠. 그렇죠.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굉장히 그 해 내내 이 증시를 좀 괴롭히는 요인들이었습니다.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미중 갈등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.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중국이 자기네 국가 전체를 매니지하는 모습들,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자본주의적인 거를 막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 공동부유론을 비롯해서 뭐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약을 한다든지 사교육 제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또는 미중의 갈등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예. 네. 자,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. 질문 드려보겠습니다. 지금 부문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, 테이퍼링에 대한 임박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3,000포인트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? 한 연말까지 시장의 방향성 한번 진단해 주시죠. 예, 이게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. 저희들은 어쨌든 이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게 늘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어쨌든 증시라는 건 주식의 가치라는 거는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하고 그거를 얼마나 할인할 거냐의 문제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올해도 실적이 괜찮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이제 왈가왈부하는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반도체 업종이 이제 중요하겠죠.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반도체 업황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. 올해 말을 지나면서는 좀 네.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의 규모와 또 금리의 상승 속도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3천 넘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3천선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뭐 다른 소식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고 이게 과거에 좀 깊었던 이런 종류의 그 요인 때문에 깊었던 조정이 한 15%까지 떨어지고 그 이후에 조정이 된 걸로 보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한 12% 떨어졌죠. 그렇죠. 네. 예, 그래서 사실 뭐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타나면 뭐 2,800대, 그러니까 2,900 밑으로 가는 이런 예.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수치상으로 계산하고 안착될 거로 생각하는 수준은 이제 3,000은 넘어서 있다고 보고요. 문제는 이제 그 이후로 전고점이 3,300인데 네.
막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. 그렇죠. 이제 거기에다가 밑에 네. 딱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그 할인율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네.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.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리스크 프리미엄들이 거기에 이제 붙어 있다는 측면이에요. 그래서 이익 전망치를 크게 수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. 금리라든지 이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조정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까지 올해 말에 다시 도달할 거라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지수가 3천을 깨고 내려갔을 때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매수에 나서는 것도 맞는 전략인 것 같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3천을 뚫고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또 연말에 양도세 이슈도 있고 상승 모멘텀도 뚜렷이 없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. 네.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예. 네. 우리 코로나19 이후죠. 3월부터 시작해서 정말 급등했죠. 예, 그쵸. 계속 주가가 네, 급등해서 맞아요. 사실은 좀 느려지긴 했어도 올해 7월 정도까지는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상승 추세가 그렇죠. 뚜렷했었습니다. 네. 뭐 그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온 나중에 분들이 문제신 거죠. 맞아요. 사실은. 그렇죠. 네. 예. 그리고 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이런 속도의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자기 확신이 점점 강해지게 되거든요. 이제 그런 측면들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고 하는 네.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뭐 예를 들면 40%의 주가 상승 이런 거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. 이건 경험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수십 년, 뭐 미국 같은 경우, 영국 같은 경우에 그 100몇십 년 이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막 빚내서 투자도 하시고 하죠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좋은 경험 하신 겁니다, 사실은.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이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지에 예. 대한 경험을 한번 하신 거고요.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나쁜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. 그렇죠.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경기가 나빠지면서 아주 막 추락하는 이런 상황도 아닌데다가 네. 또 이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는 방향이고 우리나라에 새롭게 많은 기업들이 또 등장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길게 보고 움직이셔야 되고 특히나 성장주나 이런 쪽 중 저는 이제 항상 성장주를 한 반은 갖고 가시자. 네. 근데 어느 성장주가 좋으냐? 성장주 중에서도 그 시대에 이슈가 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 테마죠. 그게 이제 누가 많이 주냐면 정부가 많이 줘요. 네. 그래서 ESG가 됐든 기후나 환경,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전기차, 배터리 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런 부분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지금은 막 그 반등하니까 다시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가시고 싶겠지만 일부는 이제 연말을 또 앞두고 배당주 이런 식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시고 정이 그 좀 반등하는 걸 타고 싶으시면 이제는 경기의 방향성이 이제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 되죠. 그렇죠. 네.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내는 그 서비스 기업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부문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네.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까지 SK증권의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